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지식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아라리오 방송입니다. 오늘도 아라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먼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생명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운의 저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가 이제 생명 에너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명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아라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명상법.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해야지 혁신적인 명상법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제 그 생명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즉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께서 처방을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안정 취하시라고. 그렇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시라고 편안하게. 그래야 약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떠한 의식 상태에 있느냐 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의식 상태를 갖추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그 과정에서 몸을 움직일 때 의식을 안정시켜야 되고 정신뿌리로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포근히 안겨서 체온을 느끼듯이 하는 그런 의식을 안정시키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럼 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체온을 느끼다 보면 따뜻하고 어떤 안온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쉽게 어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밝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몸과 의식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네. 건강하다는 것은 몸과 의식이 밝다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를 태양이 활짝 웃고 있는 에너지로 느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명 에너지다. 생명댐으로 가는 에너지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혁신적인 가장 이상적인 명상법이 될 수가 있다. 자, 어린 아이들이 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웃는 모습으로. 그렇죠. 활짝 웃는 해를 그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밝은 마음, 밝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그런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강의나 뭐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근데 사실 저도 해봤지만
노력하면 그때뿐이거든요. 음. 예, 아주 뭐 운동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렇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정말 책도 많이 보고 예, 그런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했지만 그때뿐이지 지속적이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생명 에너지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다. 이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그런 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 단지 정말 처음 접근하기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게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나씩만 따라 하시면 정말 생명됨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들어보면 정말로 혁신적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는 네, 혁신적이에요. 많은 것을 예. 정말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 정말 이거다라고 느끼신 예.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표현하자면 그 생명의 못에 진짜 파이프를 팍 박은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참 그렇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이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까지가 보면 뭐 아주 뭐 특별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특별한 방법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어렵죠. 이게 인식을 잘 못 바꾸죠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뭐 어떤 유명한 명상가라든가 철학자라든가 뭐 너무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데 많이 쏠려 있거든요. 저부터도 예,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데 대단할 이제 것 말씀 같고. 들어보면 뭔가 특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건가요?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뭐 유명한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유명한 분이 탁 터뜨렸다 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당장 따라할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BTS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생명 에너지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명상하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아마 순식간에 이목이 쏠리겠죠. 순식간에 상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씀하시는 게 뭐 편안함을 느껴봐라, 뭐 밝은 미소를 느껴봐라. 이런 게 그거는 우리 에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에고라는 거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어렵고 남이 하지 않은 무언가를 자꾸 갈구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에고의 작용 아닌가요? 그거 나만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그냥 뭐 일상 속에서 그냥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고 그래서 집중하기가 저도 또 그랬어요. 도대체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시시한 그냥 꼬리뼈를 잡고 움직여라 편안함을 느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 들어오기 내 뇌에서 마음에서 붙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인식을 바꾼다는 건 결국 평범함이 위대함이다라는 인식을 바꿔야겠네요. 평범함이 진리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산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길이 어디로 오면은 쉽겠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알려진 또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 숲 안에서
어떤 바위를 보고 이야기하고 음. 또 숲속에 안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이 있을 것이다. 뭔가 오솔길을 찾아서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활용한 그 명상법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명상이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쉰다. 멍 때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린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편안히 누워서 양지 쪽에서 햇살을 느끼듯이 내가 몸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것이 점점 발전되면 이제 몸 안에까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장부에까지 햇살을 느끼게 해준다. 뭐 그런 방법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는 것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는 것보다 핵심입니다. 네. 핵심. 훨씬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숨을 바라본다. 숨을 바라보는데 숨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숨을 느끼는데 그 숨을 이렇게 밝은 햇살처럼 느껴보면서 좀 우리가 어떤 추운 날 창밖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햇살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이용해서 몸을 풀어주고 그런 에너지로 호흡하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 마음을 어떤 상태인가를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껴보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편안하게 쉬어보자.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편안함을 느껴보듯이 이렇게 양지 쪽에서 햇살을 느끼듯이 편안하게 느끼는 나를 이렇게 자꾸 형성시켜 나가면은 아주 돌아가지 않고 네. 근본적으로 생명 때문에 이르는 길로 명상을 너무나 이어갈 수 있다.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많은 단계를 압축한 그렇죠. 정말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언제 어찌 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이 점점 굳어가고 어려울수록 점점 더 발금하고 멀어지는데 가능하면 돌아가지 않고 네. 가장 효율적이고 내 건강에 가장 유익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혁신적인 명상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네, 한번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세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움직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움직이는데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이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또 몸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안한 미소 같은 그것은 좀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따뜻한 밝은 햇살을 느끼듯이 움직이면서 몸을 풀어줘야 된다. 그때에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 자세는 항상 뿌리에 의지해서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활처럼 유지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뿌리에 걸쳐서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동작들이 있지만 그 원칙을 그러니까 뿌리를 잡고 꼬리뼈와 허리 사이에 성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성골이 펴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편안히 움직이시는데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호흡은 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은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숨 쉬듯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나의 의식을 먼저 붙잡는 거, 느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만 위에서부터 이제 몸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척추를 따라서 손난로처럼 하늘의 해처럼 한 군데만 느껴보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시면 의식이 거기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의식을 두는 지점을 점점점 꼬리뼈 쪽으로 내려가면서 부드러운 움직임, 또 뿌리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요령, 그것을 함께 활용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가 좀 필요하고 또 호흡은 계속 발전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린아이가 숨 쉬듯이 숨을 쉴 수 있지만 나무의 숨길처럼 차츰 숨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중심, 꼬리뼈를 느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풍선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솜사탕처럼 솜사탕을 만들듯이 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그것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에는 그 이전에도 이미 건강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운이 움직이고 이럴 때부터는 지도자의 좀 지도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바른 안내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바른 네. 그 인식을 통해서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발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꾸준히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만 하셔도 우리가 뿌리를 잡고 움직이는 것 하나만 시작하셔도 건강은 좋아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식도 이제 쌀알 만한 의식에서 계속 태양과 같은 큰 의식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변하게 돼요. 내 몸이 어떤 우리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바위와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진흙탕과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물과 같은 부드러워지죠. 상태로 변하게 되고 아주 고수는 텅 빈 맑은 하늘처럼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내 몸이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의식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상태에 이르러야 의식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꼭 적적성성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단계에 가야만이 내가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의식이 이제 생명댐의 길로 간다. 그렇죠. 이제 의식이 그래서 성장해서 생명의 저수지인 바다까지 이르면 한원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 된 의식 속에 내가 그렇죠. 머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혁신적인 명상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제 경지네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많이 일러주고 계셨어요, 사실은. 아리랑인 노래 아시죠? 그래서 그 아리랑인 노래의 아리랑에 대해서 뭐 이미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 알이라는 것이 한 알, 한 얼, 얼. 영성, 생명댐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깊은 뜻인 줄. 네. 네. 정말 그 아리랑의 어떤 그 역사나 그런 이제 기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굉장히 또 큰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정말 알을 아는 우리 아라리님, 그죠? 이 명상법이 가장 이제 혁신적인 명상법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명상을 가장 이제, 혁신적인 방법이다라고 또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 어떤 지금 아라리님의 이런 명상법을 접했을 때, 이 명상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명상을 할까요? 행복해지려고요. 그렇죠. 네. 건강해지고 네. 행복해지려고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명상한다고, 우리 일반인들 말고, 음. 정말 전문적으로 막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분들은 네. 이걸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 이런, 깨달음의 예. 목표가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음.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명됨을 아는 것이거든요. 알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알이랑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큰 깨달음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작은 깨달음도 있고,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나의 본질, 그 진화가, 그런 영성이,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됨인데, 무엇으로 하나됨이냐. 행복함으로 하나됨이잖아요. 네. 그 생명됨으로 하나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 생명됨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어떤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큰 깨달음이고 어떤 깨달음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는 것이다. 네.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나라고 인식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냥 공이냐? 그것은 생명됨의 하위 개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상념, 우리가 나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떨쳐버리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떨쳐버리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됨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 다른 여러 가지 명상법도 있고 수행법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보다 더 혁신적인 방법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생명tem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 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명상법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간을 그렇죠. 단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전문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막, 고요한 데 가서 아주 정말 청아한 종소리를 듣고, 고요한 데 가서, 뭐,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름다운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몇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수십 번도 할 수 있고 수백 번도 할 수 있겠죠. 그 조건이 계속 네.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그러나 문제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네. 나의 의식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가 네. 외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네. 그렇죠. 내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나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라님의 이 명상법이 정말 그 가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명상법이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이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생명댐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열망들은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예. 그게 행복을 바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꼭 없죠. 뭐 명상을 하겠다는 사람, 수행을 하겠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행복하고 싶다. 예, 그건 이제 그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제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음.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것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 이 세상 어떤 태어나서부터 교육이나 어떤 이 삶의 방향이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댐으로 가는 명상을 하면서 삶을 즐겁게 살면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 물질의 풍요도? 물질도 있는 것이고 또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지위도 있는 것이고 생명댐의 에너지 안에서 생명댐의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야말로 누릴 그런 수 있는 것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어떤 누구나 누려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다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명상 또 수행 하면 정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저건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아라리님의 이 명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고.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되고자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울 건가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확한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죠. 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그런 것들을 뭐 동서양의 철학을 다 섭렵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인문학의 목표가 뭐, 인문학의 출발점이 뭐죠? 인문학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뭔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데, 그 특별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탁월함의 추구, 이런 것이 어떤 출발점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귀한 삶을, 소중한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이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생명댐을 얻게 되면은 주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우리가 생명댐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정말 보편적인 길이라는 거. 예, 특별한 길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예, 이 길은 그냥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명상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위성을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